오늘이야말로 정말 어떤 업종과 종목을 저점 공략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또 추격 매수를 고민해도 괜찮겠죠.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차장, N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이 구성이 최고의 군단이라고 제작팀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. 지난주에 또 차장님 어디 놀러 가셔가지고. 아니 국면이 어느 때인데 지금 놀러 가십니까, 차장님? 놀러 가진 않았고요. 네. 네,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출근길에 마음가짐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이제 객장에 오늘 같은 날 엄청난 문의 전화가 네. 오시면서 소위 불안함과 화를 차장님께 다 푸실 텐데. 네네. 오늘 일단 고객분들께. 가장 좀 네. 관심 가는 거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어요. 삼성전자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던 매수가 한 방에 끝나느냐 아니면 연속성을 가져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장 시작할 때는 조금 아무래도 산술적으로는 좀 흔들려서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회복을 해내느냐가 오늘 좀 이 가장 좀 중요한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이번 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문의가 뭐 해주신다면 일단은 좀 이번 주는 좀 관망 속에서 기회를 찾는 이제 이런 주가 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애매하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. 관망 이런 거 말고요. 네. 일단은 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매수하기 위한 관망인지 아니면 네. 팔기 위해서 좀 시점을 노리는 건지.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야 저희 시청률도 좋아지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뭐 저점 다졌다고 보세요? 왜냐하면 저희 지난주에 집 팔아서 삼성전자 사도 네. 되냐고 여쭤봤더니 집 팔아라. 저는 아직 자신은 없어요. 그렇습니까? 네, 좋습니다. 네. 자, 차장님의 결론이 나오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좀 알겠습니다. 해주십시오. 오늘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고려하시는 네, 타이밍입니까? 삼성전자 그 얘기가 조금 지금 파장이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예.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전자까지 만약에 깨진다. 예. 뭐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너무 과도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좀 역설적으로 좀 과하게 좀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에 맞아요. 삼성전자가 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4%나 급반등을 좀 했잖아요. 맞습니다. 어쨌든 오늘 조금 대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저는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저점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.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거의 이제 올해 연중 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뭐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제가 이제 5월 중순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. 이제 5월이 또 시작됐으니까 한 1, 2주 정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이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워낙 좀 안 좋았어요. 그렇죠. 다만 이제 이거는 좀 아마존하고 애플의 좀 개별학제다라고 저는 좀 치부를 해버리고 싶은 게 실제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미국 증시 뭐 나스닥 지수가 거의 4% 가까이 급락을 했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하락폭이 조금 최소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좀 지난주 수요일과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MC 회의가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뭐 주 초반에는 약간의 이제 좀 변동성을 감내를 하면서 주 후반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조정을 이용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사이클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희 다 함께 마음 단단히 먹고 네.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추격 매수하고 저점 공략할지 먼저 IBK 투자증권 정경민 차장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. 정경민 차장님께서는 여행은 팔자, 저점 매수 네. 관점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 팔자가 그 셀이 아니라 매도가 아니라 이제 팔자. 사주 팔자 할 때 그 팔자. 그러니까 보면 여행이라는 거는 가는 사람이 계속 가고요. 그러니까 뭐 돈만 많아서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많다고 여행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던 사람이 좀 계속 가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여행 상품 계속 속된 말로 계속 때리더라고요. 근데 그 뭐 이렇게 콜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뭐 허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작은 거는 한 200콜, 많은 거는 뭐 1100콜 뭐 이렇게 좀 쌓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확실히 또 오늘 뭐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
반영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달고 다른 주제예요. 사실 리오프닝이고 뭐 여행이고 항공이고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 현실적인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이 상품 세일즈가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좀 또 촉발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상승폭의 절반 정도 좀 내준 상태거든요. 그렇게 보면 큰 부담 없이 다시금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이 주제를 좀 골라봤습니다. 일단 2분기의 연휴와 리오프닝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 거의 절정이에요. 그래서 항공권은 성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가까운 노선들은 거의 좀 동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특히 좀 항공유 또 이제 또 환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여행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는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여행에 또 항공유가 좀 높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평소 대비 뭐 코로나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항공료가 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다 소진되고 있고 좀 특이한 케이스는 저번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비즈니스 클래스가 먼저 소진이 된다라는 좀 특이점이 좀 있어요. 말 그대로 보복 소비의 반작용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거부감 없이 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. 이게 좀 눈으로 좀 찍혀 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항공사들 중에서도 LCC들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경우에는 이제 핵심 노선은 역시 일본 노선이에요. 저비용 항공사들은 근데 대략 한 7, 8월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 확 다가오는 그런 현시감은 없을 걸로 보고 그렇게 본다면 좀 대형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몇몇 LCC들은 더 이상 이제 부채를 땡겨오기가 힘드니까 신종자본증권 같은 걸로 이제 찍어내는 그러니까 자금 수요를 받는 이런 것들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완벽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. 이 섹터는 아직까지 그래도 실적 검증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남은 좀 섹터로 좀 보고 있고요. 역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오히려 좀 주가 강세가 좀 나타날 것 같고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좀 탄력이 좀 강하게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새로운 분위기에 좀 걸맞는 이런 좀 종목군으로 여행주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결론을 드리겠고 관련주로는 뭐 딱 하나 찝어서 뭐 뻔한 종목입니다만 대한항공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항공 지금 사도 괜찮을 그런 네. 주식으로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? 네네 그렇죠. 대한항공이 지금 박스권이네요. 최근에 3만 원 전후에서 예. 굉장히 갇혀 있어요. 지금 예. 현재로서. 그래서 뭐 요 정도 선이라면 약간 중심 부분에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3만 원 초반에서는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도 실적 진짜 좋은데요. 네, 좋죠. 예, 예. 근데 주가가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요.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뭐 일단 네, 기대치가 그렇죠? 좀 워낙 좀 크긴 높아서 했습니다만, 그런가요? 예. 예. 그래도 이제 뭐 분기에 뭐 이렇게 뭐 3천억 이상의 좀 뭐 실적이 쭉쭉 찍혀 나온다고만 한다면 뭐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. 그거 감안하신다면 뭐 대한항공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 없는 이제 그런 어려움 선택이 없이.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 투자의 스타일이 있지만 어려움 없이 투자할 수 네, 있다라는 포인트. 저희 작가님 중에 한 분의 남편분께서 홈쇼핑 PD세요. 아 그러세요. 근데 여행 상품을 파셔서 요즘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겠습니다. 자, 다음은 김영민 매니저가 주목하고 계시는 업종을 좀 볼까요? 자, 김영민 매니저께서는 제약바이오. 네. 야, 변동성에 대비한 분산 투자 저점 매수 대응하셨습니다. 제약바이오 정말 좀 어렵죠. 지난주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는 약간 좀 긴가민가. 다만 제가 주말 내내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제 조금 확신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저점을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.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제약바이오 저점 매수 말씀드리면서 넘겨드렸던 이제 타이틀이 IT 업종의 이제 보완제다. 이렇게 이제 넘겨드렸어요.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의미를 조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이제 경제학 원론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보완제, 대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완제는 커피를 마실 때 우리가 설탕을 타서 마시면 맛있잖아요. 이제 그게 보완제고
대체제는 이제 설탕 가격이 만약에 좀 비싸진다 그러면 설탕보다 훨씬 싼, 다만 또 당도는 높은 사카린 이런 게 이제 대체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굳이 IT 업종의 보완제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제 왜 꼽는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제법 좀 강하게 좀 반응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뭐 쇼커버 성격인지 아니면 진짜 이제 저점을 쳤다, 뭐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건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지난주에 나름대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최근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뭐 간헐적이긴 하지만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5월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죠.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있죠. 다만 이번 주 FMC가 지나고 나면 저는 이제 긴축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. 그리고 1분기 GDP가 일단 역성장을 했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또 CPI 지표 이게 분명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확실한 좀 근거가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주일, 2주일, 5월 첫째 주, 둘째 주가 지나면서 이제 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이제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제 반등 포인트를 충분히 만들어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더더군다나 5월 달에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. 최근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 IT 업종과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증가를 좀 시켜 놓으셔야 사실상 이제 보완제의 성격이라는 건 IT 종목에 대한 이제 수급이 약간 좀 덜할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올라갈 때는 IT 종목들이 약간 이제 보조를 맞추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지난주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확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분명히 좀 비중을 늘려놓는 전략이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좀 차단하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다. 여러분들이 이제 선입견이 제약바이오는 워낙 좀 리스크하고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아직 덜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미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는 소위 말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. 지난주에도 실제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편입을 해놓는 게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대표적인 종목들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,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있고 코스닥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뭐 ABL 바이오,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중에서 이제 좀 탑픽을 꼽아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ABL 바이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요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제약바이오주는 소개하시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섹터인 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네. 뭔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약 섹터를 할까 하다가 그래서, 그래요? 예,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제약 쪽에서도 이제 보톡스 쪽을 그래요? 리오프닝 또 뭐 마스크 벗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엮어가지고 근데 왜 저를 보시죠? 말씀을 저는 왜 하려고 찔리죠? 했는데, 아니, 네. 네. 말씀하시죠.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. 네, 죄송합니다. 뭐 죄송합니다. 예를 네. 들어서 뭐 대용제약이나 뭐 그리고 완전 뭐 바닥에 있는 이제 소위 가치주 성격을 띠고 있는 뭐 종근당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도 정말 더 이상 빠질 곳이 없거든요. 그런 쪽에서 실적되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만약에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라면 이쪽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주 쪽은 이제 오히려 FMC가 끝나면 저는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동의하에 좀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약주 쪽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사실 대용제약을 넣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타이틀을 지금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대용제약은 오히려 주가가 조금 좀 올라서. 올라왔거든요. 근데 예. 이걸 또 저점 매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게 왜 저점 매수냐 이러실까봐 대용제약을 예. 뺐는데 대용제약이 사실 요즘에 이제 리포트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요? 주가의 흐름도 확실히 좀 돋보이는 게 뭐 말씀하셨던 이제 보톡스라든지 이런 쪽 이제 신규 시장 진출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조금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숫자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대용제약 주가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대용제약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용제약은 우루사 아닙니까? 우루사죠. 네. 우루사인데 오르는 모멘텀은 보톡스군요. 네, 네.
그렇군요. 야, 제약주를 두 분 모두 동시에 긍정적으로 소개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여행항공주 저희 정경민 차장께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대한항공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 김영민 매니저께서는 제약바이오 소개해 주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BL바이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분 모두 대웅제약의 매력을 상당히 느끼고 계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